평양 무역 일군이 목숨 걸고 탈북한 72시간의 기록.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39살. 전직 조선무역은행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서울 노원구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3평 남짓한 방. 공동 화장실. 월세 35만 원.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 28평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영화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2019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72시간 동안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증언은 국정원에서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금융 엘리트가 어떻게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됐는지. 2010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성적 상위 5%. 당원. 출신 성분 핵심 계층. 졸업과 동시에 조선무역은행에 배치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은행. 외화를 다루는 유일한 금융기관. 제 월급은 북한 돈으로 5,000원. 하지만 실제 수입은 달러로 월 300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수수료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때 돈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1에서 2%가 제 주머니로 들어왔죠. 불법인가요? 북한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삽니다. 월급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거든요. 아침 7시 30분 기상. 아파트에서 은행까지는 걸어서 20분. 평양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민반원들이 청소하니까요.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모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 안 달면 보위부에 끌려갑니다. 저도 매일 확인했습니다. 배지, 신분증, 통행증.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하루가 불안했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초상화의 인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아침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안 하면 불경죄입니다. 2015년부터 저는 특별 배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쌀 20kg, 식용유 2리터, 설탕 1kg.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양이었죠. 그리고 1호 상점 출입증이 생겼습니다. 평양에 1호, 2호, 3호 상점이 있습니다. 1호는 최고위 간부급만 출입 가능. 2호는 중간 간부급. 3호는 일반 당원도 갈 수 있지만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1호 상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남한 과자가 있었습니다. 새우깡, 초코파이, 빼빼로. 중국을 통해 밀수입된 것들이었죠. 가격은 초코파이 한 상자에 30달러. 북한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했거든요.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리정혁 선임과장이 갑자기 안 나왔습니다. 우리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숙청됐어. 중국 출장 갔다가 한국 돈 몇 장 가져왔대. 뭐? 그것 때문에? 쉿. 조용히 해. 우리도 조심해야 돼. 그날 오후 보위부 요원 둘이 와서 리 과장 책상을 뒤졌습니다. 서류, 개인 물품, 사진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리 과장이. 쉿. 아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집에서도 조심해요. 도청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도청된다고요? 네. 은행 간부들은 다 도청당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 집이 감옥이구나. 2018년 4월 베이징 출장. 중국 은행과 송금 시스템 협의차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도 긴장하지 않지?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중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채널, 그 다음 채널. 100개가 넘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평양은 4개뿐인데. 그리고 우연히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하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주식?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고.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서울은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뉴스에서 다룬다고. 그리고 시위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시민 500명이 모여 잠깐 시위를 방송한다고. 평양이었으면 총살감인데 그날 밤 4시간 동안 한국 방송만 봤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평양에서 배운 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한은 미군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수십 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일주일 후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감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똑같은 선전 방송, 똑같은 초상화, 똑같은 감시. 모든 게 답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를 봤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중국은 어땠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 한국 방송에서 본 것.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끝나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남조선 괴뢰들은 다 거지래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말씀이 맞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날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싱가포르. 김정은과 트럼프의 2차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은행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 제재가 풀리면 외화가 몰려올 것이다.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날 은행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부행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미제는 우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하게 단결해야 합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3월 초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후배 김철수와 식당에 갔습니다. 평양 옥류관 냉면집. 냉면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왜 그런 말을? 아니, 제재도 풀리지 않고 중국도 거래 줄이고. 이러다 정말.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형님은 중국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더라.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게 30분 정도 대화했습니다. 체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에 대한 한탄이었죠.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철 동무 부행장실로 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행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철 동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앉으시오. 앉았습니다. 동무 3월 7일 옥류관에서 누구와 식사했습니까? 김철수 동무와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업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소.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더라. 끝났습니다. 김철수 동무가 신고했습니다. 동무가 중국을 미화하고 우리 제도를 비하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단지 3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보이부 본부로 출두하시오. 자세한 조사를 받을 것이요. 보이부 요원들이 나갔습니다. 부행장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강동무 실망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부행장 동무 저는 나가보시오. 월요일까지 집에서 대기하시오.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보이부 출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나흘 남았습니다. 보이부 출두. 리정혁 과장이 떠올랐습니다. 출두 명령 받고 사라진 그 사람.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수야, 방에 가서 숙제해. 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미안해. 어떡해요? 아이는 둘 다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요일까지 72시간.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 월요일에 보이부에 출두한다. 결과는 정치범 수용소. 가족 전체. 둘, 도망친다. 하지만 어떻게? 평양에서 국경까지 200km. 검문소가 수십 개. 가족 셋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종일 계획을 짰습니다. 집에 숨겨둔 돈 달러 8,000불, 중국 위안 3만.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이었습니다. 경로는 평양 해산 압록강 중국.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산까지 기차로 20시간. 거기서 국경까지 또 반나절. 최소 이틀은 걸립니다. 월요일 아침 9시까지 탈출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밤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금요일 밤 10시. 월요일 아침 9시까지 59시간. 59시간 안에 북한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금요일 밤 11시. 우리 도망가야 해. 아내 어떡해요? 해산까지 기차 타고 거기서 강 건너는 거야. 9살 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행 가요? 응. 여행 가는 거야. 야호.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게 목숨을 건 도주라는 것을.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돈, 신분증. 가족 사진은 버렸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새벽 첫 기차는 5시 출발. 해산행. 역에 도착했습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검사. 보안원이 우리 신분증을 받습니다. 해산은 무슨 일로 가시오? 처가에 갑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증명서는 준비한 위조 서류를 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받습니다. 10초, 20초. 가시오. 통과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다시는 못 볼 강. 아들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저기 소 있어. 그래, 소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벗어날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사라지고 낡은 초가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북한이구나. 강계역에서 검문이 또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둘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전원 신분증.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해산 가시오? 네. 무슨 일로? 처가 방문입니다.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요원이 아들을 봤습니다. 학교는 안 가나? 토요일이라 쉽니다. 증명서. 같은 위조 서류를 냈습니다. 요원이 유심히 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옆에 있던 다른 요원이 뭐라 속삭였습니다. 가시오. 휴. 두 번째 관문 통과. 드디어 해산역. 20시간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아들이 보챘습니다. 아빠 배고파. 조금만 참아. 곧 먹을 수 있어. 역 앞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냉면 셋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북한 음식이 될 수도 있구나. 토요일 밤 10시. 해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암시장.
중국 물건을 파는 곳, 그리고 브로커들이 있는 곳, 조심스럽게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강 건너는 거 도와주는 분 아십니까? 첫 번째 상인 몰라요. 가세요. 두 번째 보이부예요? 저리 가요. 세 번째, 얼마나 있어요? 8,000달러요. 셋이요? 네. 따라오세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집,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셋이 8,000불? 적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9살입니다. 아이 있으면 위험해요. 울면 어쩌게요? 안 울게 할게요. 제발요. 한참을 생각하던 남자. 좋아요. 근데 내일 당장 가야 해요. 월요일부터 국경 경비가 강화된대요. 내일요? 네. 내일 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좁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성공하거나 죽거나. 일요일 오후 5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하세요.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어떻게 건너요? 강을 헤엄쳐야 해요. 헤엄을요? 지금 수위가 낮아요. 허리까지만 차요. 근데 아이는 업어야 할 거예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오늘 밤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응, 아빠. 무서워도 참아야 해. 알았어. 일요일 밤 11시. 출발 시간. 브로커와 우리 셋. 그리고 다른 탈북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20대 여자와 30대 남자. 모두 5명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강 건너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자유구나. 자, 들어가요. 조용히.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월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들을 업었습니다. 민수야, 숨소리도 내지 마. 응.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조심하세요. 발밑이 미끄러워요.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월요일 새벽 12시 30분. 강 한가운데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 모두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얼굴만 물 위로. 아들을 물속에 숨겼습니다. 민수야, 숨 참아. 북한 군인 셋이 강둑을 순찰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 소리 안 들렸어? 글쎄, 물소리 아냐? 불빛이 우리 쪽으로. 제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숨을 못 참으면, 울음소리를 내면 끝입니다. 10초, 20초, 30초. 야, 아무것도 없어. 가자. 군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컥, 컥.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다시 가요. 빨리. 월요일 새벽 1시.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넘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 어둠 속에 잠긴 북한. 안녕히 내 조국. 안녕히 내 감옥. 월요일 새벽 2시.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고 좀 쉬세요. 3시간 후에 차가 와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추워요, 아빠.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벤이 왔습니다. 조선족 운전사였습니다. 빨리 타요. 새벽에 움직여야 안 걸려요. 우리 가족과 다른 탈북자 5명이 벤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요? 선양까지. 거기서 다른 브로커가 받을 거예요. 선양까지 8시간.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농촌 풍경. 북한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걷고 웃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살. 월요일 오후 2시.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중국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여기가 천국이야?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 더 가면 진짜 천국 나와. 새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트남 통해서 가야 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요? 네. 위조 여권으로 베트남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 돼요. 위조 여권이요? 3,000달러 더 내야 해요. 그럼 총 11,000달러. 맞아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8,000달러밖에 없었으니까. 3,000달러가 없는데요. 그럼 한국 가서 갚으세요. 정착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다음 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권 사진. 찰칵.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여권 나와요. 그동안 여기 숨어 있어요. 좁은 방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TV만 봤습니다. 중국 방송, 한국 방송, 미국 방송. 아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대통령 욕해? 한국 뉴스에서 정치인을 비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욕해도 돼. 북한에서는 안 되잖아. 응. 북한은 특별하거든. 왜? 그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목요일 저녁.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 박성호. 아내 이름 김미영. 아들 이름 박준호. 중국 국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베트남 비행기 타요. 내일 아침 8시 비행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공항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위조 여권이 들통나면 중국 감옥에 갇히고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선양공항.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항 입구. 보안 검색대. 여권 주세요. 직원에게 위조 여권을 냈습니다. 스캔했습니다. 컴퓨터를 봤습니다. 10초. 20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30초. 베트남 여행이세요? 네, 가족 여행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통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북한에서 베이징 갈 때는 고려 항공이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했습니다. 음료를 줬습니다. 담요를 줬습니다. 손님 편히 쉬세요. 아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와, 구름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금요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 입국 심사. 또다시 긴장. 여권. 위조 여권을 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받습니다. 여행 목적. 관광입니다. 며칠 머무르세요? 일주일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입국 성공.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운 날씨. 야자수. 오토바이 소리.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30분을 달렸습니다. 하노이 거리.
활기찬 사람들, 수많은 상점들, 자유로운 분위기. 이게 정상이구나. 금요일 오후 4시. 드디어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직원이 물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북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조선무역은행 사원증도 함께. 외교관이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네요.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차 한잔 하시죠. 따뜻한 녹차를 줬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일주일 전입니다. 가족 모두요? 네.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금요일 밤 대사관에서 숙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침대, 샤워 시설. 일주일 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비누 냄새, 샴푸 냄새. 이게 자유의 냄새구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3주 후 인천공항.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신원조사, 건강검진, 서류 작업.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편입니다. 하노이에서 인천까지 4시간.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같은 말, 같은 언어.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나만 사투리구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 김치, 고추장. 같은 음식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더 맛있었습니다. 아니,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왔구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탈북민 전용 통로로 가세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별심사대.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통일부 차량이 우리를 하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네, 마음껏 사용하세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감시 없는, 도청 없는, 자유로운 공간.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많은 단어가 다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라고 해요. 또는 핸드폰. 아, 북한에서 인조고기는 여기서 햄이에요. 네.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2주 후 처음으로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하나원 근처 마트. 선생님이 동행했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헉.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반 가득 물건들. 과자, 음료수, 라면, 과일, 고기.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아들이 과자 코너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이거 다 과자야?
그래. 하나만 사도 돼? 응, 골라봐. 아들이 초코파이를 골랐습니다. 이거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3,000원입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용돈 3만 원에서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초코파이를 뜯었습니다. 아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지? 북한에서는 비싸서 못 먹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진짜 싸다. 응,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어. 그게 자유였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것. 누구나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것. 3개월 후 수료식.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가구 지원금, 주거 지원금, 생활비. 총 2천만 원 정도.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에 집을 구했습니다. 노원구 작은 투룸. 보증금 500, 월세 40.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 옷, 그릇. 하나하나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첫 출근.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구로구 작은 무역회사. 사무보조직. 월급 200만 원. 북한에서는 은행 과장이었지만 여기서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출근 날. 긴장했습니다.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새로 오신 강민철 씨? 반갑습니다.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3년 후. 2022년 현재. 탈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노원구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옮겼습니다. 지금은 작은 IT 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아들은 이제 중학생입니다. 친구도 사귀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평범한 한국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삽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청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 안 해요? 북한에서는 엘리트였잖아요. 후회 안 합니다. 왜요? 자유가 더 소중하니까요. 북한에서 저는 은행 과장이었습니다. 특권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권 없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에 있는 동료들, 은행 후배들,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거짓말을 믿으며 살까요? 여전히 감시받으며 살까요? 언젠가 그들도 진실을 알게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남한에서 북한의 진실을 말하는 것,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도, 비좁은 고시원 방도, 적은 월급도 모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유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평양 출신 강민철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자유인.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